빨리 밥 먹어, 빨리 우리 애가 늦어요. 또 행동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지 말자 아침에.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런 의도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오, 그것만 안 해도. 그것만 안 해도. 네. 빨리 하라고 안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다 빨리 해. 똑같아.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말을 한 날과 그 말을 안 한 날과 준비 시간이 똑같아요. 오. 그러면 이목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해볼까? 네, 뭐 5분 안에만 하면 안 늦어. 괜찮아, 엄마 기다릴게. 천천히 해. 뭐. 근데 더 빨랐으면 빨랐지, 더 기분 좋게 보내면 보냈지,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동시에 엄마들의 반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모임이 안 나가면 불안하고 맞아요. 나가면 불편하고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막 돌잖아요. 엄마들 인간관계 난이도 최상. 그래서 이런 엄마들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는 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엄마들 관계 어렵죠. 저는 저희 애가 그 밥모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안 나가도 된다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밥모임 하고 나면 계속 누워서 엄마 이제 계속 못 일어나니까 안 놀아주니까. 저 그 다음날까지 누워있어요, 방금. 우리 애가 중학생이고 우리 작은 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밥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너무 좋아요. 해서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게 별로 얻을 게 있나. 근데 그게 또 맞는 사람은 있고 저같이 또 내향인이고 이러면은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인데 대개는 이제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아이가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냐, 뭐 생파나 파자마나 이런 데 초대를 못 받으니까 엄마 나도 가고 싶어 하면은 이제 억장 무너지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초대 못 받았나 보다. 네, 미안해지고 하는데 큰애는 하나도 못 해주고 밥모임만 겨우 이제 나가고, 둘째는 아예 휴직을 하고 이후로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왔었어요. 우리 집 거의 막 아지트 이제 그랬었는데 또 너무 좋아했고 제가 못 해준 거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많이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다 해보고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친구 사귀기는 쉽죠. 그렇지만 그게 사회성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놀이동산 가는 경험? 너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얘네 놀이동산 한 번도 못 갔어 이러면. 그럼 엄마도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놀이동산 많이 간다고 사회성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전혀 아니죠. 네. 이제 엄마들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룹 활동 시키고 초대하고 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성은 언제 배우냐면 부딪혔을 때. 뭐 얘네가 잠깐 놀 때는 안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길어지면 싸워요. 그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됐네. 그렇죠. 자, 이제 짐 싸. 여기까지야. 오늘은 다음에 놀자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양쪽 의견 들어봐주고 조율하고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가르쳐줄 게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교육관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거는 짚고 넘어갈 일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 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애는 의문을 품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안 된다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면 이제 딱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집집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사회성 때문에 그 밥모임 나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파자마 파티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하고 절친이 된다거나 이 사회성이 막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 작가님이 2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의 글을 읽어준 사람들이 만든 작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어떤 독자들의 피드백 혹은 에피소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단은 19만 6천이고 20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죄송해요. 제가 T라 이거는 숫자적인 건 또 네. 숨길 수 없는 거여서 또 인스타는 이제 블로그처럼 댓글이 길진 않아요. 되게 짧은데 너무 많았어요. 그런 네. 호응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거기서 아 나는 이제 안 써지네. 아 이제 계속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좀 특수한 케이스죠. 그러고서 인스타 이제 오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갖고 맨날 들어가서 봤었는데 팔로우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걸 제가 봤죠. 같이 옆에서 보고 맞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콘텐츠를 보면서 맞아 하면서 나도 이런데 하면서 공감하고 이거 바로 내 얘기야 하고 진짜 내가 이래야겠다 하면서 작가님의 인스타를 보면서 어느 순간 맞아 이럴 때 무슨 말 해야 되지? 잠깐 기다려 하고 보고 하고 그런 독자들의 맞아. 열렬함이 너무 느껴졌죠. 맞아요. 그분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올해 책 됐었잖아요. 맞아요. 오래 책됐었어요. 그때도 순위도 엄청 높았어요. 그쵸. 네. 6인가? 5인가? 맞아요. 6인가? 그거는 그때 제가 저는 독자가 만든 작가라고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하다. 진짜 3년 지난 오늘도 똑같은 그러게요. 독자가 만든 거예요. 최근에 엄마의 말 연습이 종합 1위를 네. 찍었어요. 온라인. 네, 온라인. 교보 온라인 종합 1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좋은 시간이 쏟아지는 사이에서 이런 영광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요 라고 소회를 밝히셨어요. 3년 만에 역주행, 그것도 우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맞아요. 다른 유튜버분의 소개로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감회를 느끼시는지, 독자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건 근데 진짜로 제가 홍보한 것도 아니고 되게 예외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쏟아지는 신간들 좋은 책들도 많은데 출간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책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해요. 일단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그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댓글을 달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한 이유가 그냥 저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책을 쓰고 그렇게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고 사실은 너무 좋은 책이 많거든요. 근데 알려질 기회가 없어서 빛을 못 보는 그런 책도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계속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실 이제 영상에 밀리고 있죠. 근데 계속 책은 나오고 계속 책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에 진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작가도 그렇지만 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책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의 사랑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정말 더 진심인 분들이 많은데 그 미안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알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빛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책들이 알려지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18년 동안 초등교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엄마의 말연습을 쓰게 된 어떤 계기? 동기? 혹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처음 이제 냈을 때 저는 뭐 제가 책을 내거나 그럴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학교란 집만 이제 오가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르치는 일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육아가 잘 안 맞았죠. 큰애 육아휴직을 하고서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거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그 시부모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한 100일 지나서 제가 출근을 했을 거예요. 네. 갈수록 이제 그 늦는 게 너무 이 격차, 또래와의 격차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원래 그렇다. 원래 말도 늦다. 그리고 이제 병원 데려가면 이상이 없다. 조금 늦는 애다. 이제 하니까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초등 자존감 수업을 내고 나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바쁜 사람이 더 바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강의 가고 막 이러면은 주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질문이 들어와요. 작가님 우리 애가 테레비만 보고 유튜브만 보는데 어떻게 하냐. 답변을 하는데 우리 애 지금 TV 보고 있거든요. 그래 나 강의해. 막 그런 불일치들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제가.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TV를 한 대 더 사야겠다는 거예요. 테레비를 한 대 더 사야겠대. 왜요? 그랬더니 저희 시댁에 TV가 2대가 있었거든요. 한 대는 아버지가 보고 한 대는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 내가 볼 테레비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5살, 6살 때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더 이상 이걸로 내가 이 상태를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뭘 하나 그만해야 됐어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휴직을 하자. 둘째도 육아휴직을 안 썼기 때문에 휴직을 했고, 근데 되게 자신이 있었죠. 제가 직접 키워본 적이 없고, 제가 교육 전문가, 대외적으로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엄마가 키우면은, 1년이면은 이제 됐어. 1년만 휴직하면 돼. 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계 낸 그 다음 주에 코로나 이슈가 생겨가지고, 셧다운이 된 거예요. 이제 유치원, 학교 다 못 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쩔 뻔했냐. 내가 휴직 안 했으면 진짜 테레비 붙박이로 그렇게 지낼 뻔했는데 진짜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그게 이제 1달, 2달 이렇게 가는데 이게 좀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느낌적인 느낌 있죠? 내 아들이 이 손으로 하는 조작이 다 미숙했어요. 근데 젓가락질도 당연히 되게 서툴렀고, 근데 이제 얘가 7세인데 바로 초등학교 가면 그 어른 젓가락을 써야 되는데 이제 빨리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얘는 이걸 연습을 시켜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말이 연습이지 이거는 계속 혼내는 구조? 다시 해. 그거 아니야. 높이가 안 맞아. 이렇게 벌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습을 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그 피드백을 계속 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그 젓가락질만이 아니라 연필 쥐는 것부터 이제 모든 그거를 그때 교정하려고 했죠.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이제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가 나빠지고 뭐 젓가락질도 계속 그래. 계속 한글도 겨우 제대로 떼지도 못하고 겨우 떠듬 쓰는 건 안 되고 읽는 것만 조금씩 이제 읽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안 된다. 우리 아들은 나로는 안 된다. 환경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도에 1년살이를 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학교가 등교가 됐어요. 거기는 되게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은 주 3회인가 밖에 이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냥 집에서 또 저희가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계속 뛰지 말라는 통제를 이제 매일 수십 번씩은 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나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뭘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갔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다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 여기까지 갔는데 이거 습관 됐잖아요. 1년 동안 이거 지적하고 혼내고 다시 하라고 하고 이게 되니까 거기서도 그 버릇이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걔는 혼나.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근데 그걸 매일 하고 있으면 몰라요.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조금씩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의식적인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게 내가 얘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등교할 때도 빨리 하라는 말을 한 30번씩은 하는 거예요. 적어도 30번. 그러니까 최소한 30번. 빨리 밥 먹어. 빨리 우리 애가 늦어요. 또 행동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지 말자 아침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런 의도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빨리 하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간 똑같아.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말을 한 날과 그 말을 안 한 날과 준비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목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해볼까? 네, 뭐 5분 안에만 하면 안 늦어. 괜찮아, 엄마 기다릴게. 천천히 해. 뭐. 근데 더 빨랐으면 빨랐지, 더 기분 좋게 보내면 보냈지,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제주도 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초등 자존감 수업이 잘 됐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이렇게 제한은 있었어요. 하자는. 아무것도 안 했죠. 왜냐면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외부에서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1년, 2년?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활에 변화가 생기네? 라는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 책을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했더니 안 써지는 거예요. 문단이 안 돼요. 문단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쓰는 사람이 되나? 그러니까 블로그는 한 2만 정도 됐었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제 일상 같은 거 올리는 되게 작은 계정에서 500명 정도 됐으려나? 그냥 거기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차피 문단 쓰기가 안 돼. 그리고 핵심은 이제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다, 그 말이니까 그냥 문장만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씩 그 사진, 그래서 정말 그 쓰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걸 공유를 한 거죠. 근데 걔가 터진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타면서 진짜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한 1시간 만에 3,000명? 뭐 자고 일어나면 1만 명씩 늘어나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그건 정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 사진 피드가 아니라 그렇게 텍스트로. 문장을 가지고 네,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육아 콘텐츠에서는. 그래서 한 달인가?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15만 정도 그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제가 저한테 그냥 댓글만 해도 1,000개 되는 그런 댓글에 감동이 된 거죠, 제가. 그런 글쓰기가 된 거야. 이걸 모으면 되는 거야, 그냥.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반응들. 그리고 그 내가 쓴 문장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 한 문장만 추가하면 하나의 꼭지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카시오페아에서 책으로 이제 내게 됐죠. 독자가 만든 작가네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맞아요. 네. 저는 독자가 만들었지. 저 혼자 했으면은 그냥 그때 그게 망해가지고 문단 쓰기 안 돼? 그러면 이제 못 써? 그냥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40다 된 사람도 이렇게 좋은 말 들으면 사람이 바뀌고 글 안 써지다가도 2년 동안 글쓰기 안 해가지고 쓰는 근육이 소실돼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물며 어린애는 어떻게 했냐. 그것도 엄마가 해줘? 이거는 그냥 100%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초등 자존감 수업도 사실 블로그에서 맞아요. 독자분들이 먼저 이거는 맞아요. 책으로 안 나오냐, 네. 그 이야기를 해갖고 책으로 쓰시게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계기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아주 좀 무례하다 싶은 그런 친구 엄마의 전화를 받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는 그때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랑 아무 교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막 애들 데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집에 오가고 어떤 그런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누구 친구 엄마 뭐 이렇게 그렇게 저장 안 하고 이름으로 저장을 할 정도로 서로 동갑내기 친구처럼 너무 좋은 인연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랑 잘 지내다가 틀어진 거예요. 좀 둘이 싸웠나 봐요. 그 아이가 가서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엄마는 어떤 사실 관계 확인을 안 하고 저한테 이제 따진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 좀 얘기하라고 애한테.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겪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큰애는 난리를 쳐요. 자기 그 말 안 했대요. 지금 당장 전화하래. 걔 엄마한테 따지라고. 엄마 안 한다. 왜 안 하니? 왜 엄마는 전화를 안 해주냐고.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는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제 안 했고, 엄마가 선생님 찾아뵙고 얘기할 거라고. 그 엄마한테 전화하지는 않지만
너에게 도움을 줄 거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선생님 찾아뵙고서 선생님도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살펴보겠다. 그리고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한 마음도 있고 너무 황당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좋은 교육을 받으시고 굉장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미숙한데 좀 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그 엄마한테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어떤 맘카페에 이제 올렸죠. 근데 사실은 그 엄마가 꼭 보기를 바라는 저는 그 엄마를 딱 독자로 생각을 하고서 그 글을 썼어요. 아이의 친구관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개입하지 마세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를 썼는데 그게 막 스크랩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글쓴이를 타고 제 블로그로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 블로그가 원래 한 500명이 뭐 아니면 되게 작았어요. 제 수업 창고였어요. 블로그를 왜 했냐면 제 수업 자료를 공유하려고 이제 한 거 저장해 놓으려고 맨날 까먹으니까. 근데 진짜 그날 그것도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막 1000명 이렇게 유입이 돼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또 답변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책으로 내게 됐죠. 네. 첫째가 초등 자존감 수업을 만들고 둘째가 엄마의 관련 수업을 만들고 그렇게 됐네요. 와, 네. 독자들이 먼저 원해서 네. 결국 책을 내시게 된 네. 거네요. 제 글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글을 쓸 수 있었고 그게 모여서 책이 된 거지. 기획을 해서 목차를 만들고 꼭지글을 쓰는 형태였다면 저는 아마 안 냈을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저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는 어떤 한 편도 제가 밤새 썼거든요. 너 봐라. 잘 봐. 막 그런 심성으로 한 편의 글 쓰는데도 제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이 공개적인 글을 많이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쓰고 싶은 소망이 없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그거 냈을 때 바로 저 출간 제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독자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내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낸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